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프로를 올리는데 제가 좀 기간이 좀 이렇게 터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하나 마련한 게 있는데요. KBS 프로 중에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창에서 프로의 제목이 뭐냐면 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이라는 프로를 갖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웬만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이 프로에 대해서 아주 감동 있게 봤기 때문에 그 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은 제가 가졌습니다만 돈이 저출산의 모든 것을 갖다가 대부분 다 결정하는구나. 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한번 시리즈물을 갖다가 돈과 연결된 거 그리고 KBS 시사기획 창 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에 관련돼서 그 말씀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돈과 제가 이제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창이라는 프로에서요. 그 인물의 이름은 샘 리처드라고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너무 잘 알죠. 왜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저출산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갖다 많이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에는 또 EBS에서 그런 문제를 갖다 다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도 다뤘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차지하는 국가 위상이 한 12위 정도 되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한국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저출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 한국의 출산율은 합계 출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계 출산율은 0.65입니다. 0.7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다 많이 갖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그 방송에서도 늘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갖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샘 리처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가 한국 저출산에 관심이 많고요. 그 교수가 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인들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나요? 라고 한국인 학생들을 갖다가 3명을 불러다 놓고 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한국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랬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집에 와서도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갔다가 나와서 학원을 가고 학원을 나와서도 집에서도 약간의 공부를 하는 그런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은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미국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만 부모가 키우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고 나면 그 뒤에는 부모는 세금을 내고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학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학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학교 교육만 시키고요. 학원에서 교육을 갖다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갖다 보게 되면 학원 다니는 미국 학생을 갖다가 우리가 그 영화 내용에서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5살이 될 때까지만 좀 집에서요. 부모들이 좀 가르치고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세금만 내고 학교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 학생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모의 책임과 헌신, 그리고 부모들이 지는 책임과 뭐 이런 거, 부모들이 책임과 헌신, 그리고 사회 환경의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갖다 보게 됐는데요. 교수는 그 한국 저출산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저출산이 되고 그렇게 될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조사를 갖다 실시하게 됩니다. 이 조사가 아주 저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왔는데요. 그 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라는 게 설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오죠. 그 학생들에게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문 예를 갖다 쭉 이렇게 드러났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인들은 1순위가 자기 인생을 갖다 의미 있게 만드는 1순위가 가족이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징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인의 1순위가 물질적 풍요를 갖다가 1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순위가 건강이고요. 그리고 3순위가 가족입니다. 이것은 아주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그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샘 리처드 교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아주 중요하죠. 자기 인생을 갖다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해서요. 1순위는 가족이다. 라는 선택을 했는데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갖다 1순위를 선택했고 그 다음 2순위가 자신의 건강이고요. 3순위가 바로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발생했는 거에 대해서 후에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약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그 물질적 풍요에 기인해서 모든 생각을 갖다 한국인들은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 교수님은 가졌고요. 자, 그래서 한국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전부 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한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주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것을 만족시켰을 때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애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에 0.65를 갖다 나타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나보세 애나보세 우리도 한번 애나보세